규제, 투자, 시장, 기술 이 네 가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RWA 토큰화, 즉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걸 주제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능성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리플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리플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놔도 SEC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이 회의 자체가 SEC 제도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이건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해왔던 기간이 지금은 이 구조는 괜찮네, 이건 제도에 맞춰서 한번 써볼 수 있겠다는 시선으로 프로젝트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써볼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해놨던 리플이 가장 먼저 주목받는 건 당연하겠죠. SEC가 5월 12일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라운드 테이블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지 테이블 하나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실제로 정책이 바뀌고 산업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간담회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번 회의는 좀 달라요. 참석자만 봐도 놀랍습니다. SEC, 블랙록, 피델리티, 나스닥, 시큐리타이즈까지 대략 이름만 들어봐도 투자와 관련된 굵직한 회사들만 참여를 하죠. 이번 라운드 테이블 주체인 SEC는 규제를 만드는 기관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세계 최대급 자산 운용사입니다. 또 나스닥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를 운영하는 거래소죠. 마지막으로 시큐리타이즈는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바꿔주는 기술 회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규제, 투자, 시장, 기술 이 네 가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RWA 토큰화, 즉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걸 주제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리플이랑 관련이 있냐 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제 영상을 제대로 못 보셨거나 지금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리플 영상들 쭉 한번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동안 리플은 기간형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해왔고 XRP는 송금이라는 현실 세계 인프라에 딱 붙어있는 코인이죠. 그런데 지금 SEC가 다루는 주제가 RWA 토큰, 즉 현실 자산에 대한 디지털화이기 때문에 리플을 투자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슈 중 하나겠죠. 지금부터 왜 이 회의가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하나씩 풀어볼 텐데 그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리플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루는 핵심 키워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RWA 토큰화입니다. RWA는 리얼 월드 어셋, 즉 현실 자산을 뜻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 채권, 금, 미술품, 법정화폐 같은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의 형태로 디지털화해서 누구나 쉽게 조회하고 전송하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SEC가 공식 의제로 논의한다는 건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단순히 암호화폐만 다루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 자산을 온체인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시장 구조 변화는 리플에게 아주 유리한 환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XRP는 애초부터 자산 이전을 위한 실사용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젝트였죠. 다른 코인이 디파이나 NFT에 집중할 때 리플은 계속해서 금융기관에서 쓸 수 있는 블록체인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동안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얘기가 진짜로 SEC 라운드 테이블 회의 주제로 나왔고 거기서 논의되는 주제랑 리플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겹쳐지고 있어요. 즉 이 회의는 리플이 준비된 플레이어라는 걸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총 2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어요. 패널이라는 건 발표자 그룹을 말하는 건데 비슷한 주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시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진화, 자본시장 2.0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엔 ETF 발행사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같은 기관들이죠. 이 패널에서 다루는 주제는 간단히 말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채권, 주식, 파생상품 같은 전통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어떻게 디지털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ETF처럼 제도권 상품으로 엮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즉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 중개 비용, 낮은 투명성 같은 문제를 온체인 구조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자리예요. 두 번째 패널은 토큰화의 미래입니다. 여기엔 로빈후드, 시큐리타이즈 같은 기술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을 실제로 유통하고 거래소에 상장시키고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를 이야기해요. 즉 첫 번째 패널이 금융자산을 디지털로 바꾸는 방법이라면 두 번째 패널은 그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이 두 개의 패널이 만나야만 진짜 의미 있는 RWA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리플은 바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준비해왔던 정말 몇 안 되는 프로젝트죠. 첫째, 리플은 XRP라는 자체 토큰을 통해서 자산을 국경 없이 빠르고 싸게 이동시키는 송금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ODL이죠. 둘째, 최근에는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법정화폐 디지털 버전을 실사용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토큰화하는 관점에서도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이제 리플이 발행한 RLUS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리플의 전략을 보면 RLUSD는 송금과 결제라는 실생활과 금융기관의 니즈를 동시에 잡으려는 수단이에요. 기존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보관은 미국, 운영은 글로벌 형태인데 RLUSD는 그 구조가 다릅니다. XRP 원장에서 바로 발행되고 리플넷과 연동돼서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RLUSD는 단순히 1달러짜리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를 국제 송금에 바로 쓰기 위한 전용 통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SEC 회의에서 논의되는 RWA 토큰화 이슈가 딱 여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기관들이 원하는 건 명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는지, 실제로 돈처럼 쓸 수 있는지 이런 구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RLUSD가 가진 장점이죠. 리플은 이걸 모두 갖춘 상태에서 RLUSD를 꺼냈고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그걸 공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RWA 토큰화는 단순한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시장에서 쓸 수 있냐의 문제고, 리플은 RLUSD를 통해 실제로 현실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RLUSD가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그 구조나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어떤 회사가 뭘 발표했냐가 아니라 SEC가 지금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만 보더라도 그동안 SEC가 이건 불법이다, 이건 증권이다 같은 이야기만 하던 분위기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번엔 이 기술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즉 규제하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예전엔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이건 증권이다 아니다에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토큰이 기존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리플에게 아주 큰 기회겠죠. 왜냐면 리플은 애초부터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 SEC가 다루는 주제 자체가 같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SEC가 이제는 모든 코인에 일괄적으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이 구조는 써볼만하다, 이건 실제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선별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누가 더 투명하게 구조를 짰는지, 누가 더 제도에 맞춰 준비해왔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리플은 이미 파트너십, 송금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까지 실행 가능한 그림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그걸 정책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갑자기 확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큰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회의는 그냥 RWA가 뭔지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겠죠. SEC가 이제는 규제만 하던 기관에서 시장을 어떻게 키울지 함께 고민하는 기관으로 바뀌려는 흐름이 보이는 장면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다루는 구조나 방향성이 지금 리플이 만들어온 그림과 거의 겹쳐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리플이 먼저 설계도를 꺼내놓고 시장에 얘기하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SEC 같은 정책기관이 그 그림을 직접 검토하고 기준으로 삼을지 논의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 갑자기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가능성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리플에게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리플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놔도 SEC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죠. 이 회의 자체가 SEC 제도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이건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만 해왔던 기관이 지금은 이 구조는 괜찮네, 이건 제도에 맞춰서 한번 써볼 수 있겠다는 시선으로 프로젝트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써볼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해놨던 리플이 가장 먼저 주목받는 건 당연하겠죠. ETF, 스테이블 코인, CBDC, 토큰화된 채권,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 앞으로 제도권 금융과 암호화폐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항상 신뢰가 가능한 구조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그 기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태고요. 즉 단순히 가격이 오를지 말지, 상장이 될지 말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만들어질 기준선이 어디냐라는 질문에서 리플이 그 기준선 근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SEC가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건 리플 입장에서는 이보다 명확한 기회가 없겠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뭘 봐야 하냐는 거죠.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다, 회의가 있다, 호재다 이런 거 말고요. 지금 SEC와 기관들이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자산들이 제도권에 진입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누가 먼저 그 조건을 만족시켰는지가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리플과 관련된 이슈 모두를 제가 하나로 엮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죠. 거기에 더해 이번 라운드 테이블이 리플에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라는 건 결국 이 구조가 굴러가게 될까를 먼저 보고 베팅하는 게임이죠. 지금 SEC가 그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XRP는 단순한 테마 코인이 아니라 기준선 근처에 있는 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조용할 때가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진짜 움직임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죠. SEC가 주도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단순한 발표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 기준을 세우는 회의가 될 거고, 그 기준과 가장 가까운 구조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리플이라는 겁니다. 이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 XRP 가격이 튀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살아남을지, 어떤 코인이 제도권에서 인정받을지, 그 출발선 위에 누가 먼저 올라와 있냐, 지금 그 싸움이 시작된 거고요. 이번 회의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리플의 구조가 참고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 누구나 열심히 말은 하지만 준비된 쪽만 기회를 잡게 돼 있어요. XRP를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구조가 실제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이미 조용히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자산, 지금 SEC 회의는 그걸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힌트겠죠. 이제 나머지는 각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산이 뭔지,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충분히 보이셨을 거예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